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럭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가볍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인생 대역전 성공할 수 있다고 오늘 함께할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 경험의 산 증인인 그는 학벌도 배경도 좋지 않았지만 그저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고 즐겼기에 12년간 납색 1위를 할 만큼 성공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인생 대역전의 비결, 즐기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성실한 민족입니다. 인생은 고생하는 게 당연하고 노력과 참을성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과하곤 합니다. 그럼 고생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는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만 있을 텐데 현재 이 나라에는 피로에 찌든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필자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본인은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두른 적도 없고 노력이나 인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서 아주 행복합니다. 즉, 성공하는 것에도 풍요롭게 사는 것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에도 고생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 무리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이든 뭐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갖가지 놀이로 채우고 있죠. 행복을 누리며 성공한 사람은 모두 즐겁게 일하고 사생활도 충실합니다. 세상에서는 놀이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험난한 세상을 견뎌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지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성공합니다.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모두 사라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고생만 하다가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우선은 나 자신을 소중히 하며 인생을 즐기면 상상 이상의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지금 여기서 단단히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세요. 즐거운 일에 눈을 뜨면 인생은 깜짝 놀랄 정도로 호전됩니다. 그것도 뜻밖의 형태로 점차 행운이 날아들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게 됩니다. 나다운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나의 괴로움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불쾌해지는 일이야말로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구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영혼이 아직 저 세상에 있을 때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 신이 우리에게 인내와 고통을 강요할 리 없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래요. 그렇게 모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남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싸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즉, 이 지구는 나답게 살면 빛나게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일 때가 제일 행복해지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살아감으로써 완벽하고 훌륭한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금방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가버리곤 합니다. 사실은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회사에 취직해야겠다. 혹은 남에게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을 만한 취미를 가져야겠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내 의견이 아니라 남의 생각부터 따져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자기 희생이 올바르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자기 희생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자신한테도 잘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남의 행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을 잘 대할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우선 나부터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당히 인내와 노력이 없는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면 그게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할 것이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신의 영역에 노력은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신은 완벽한 존재여서 노력 같은 건 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밖에 없죠. 그 신과 같은 존재인 우리 역시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툭하면 노력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인내해야 한다. 라고 말해요.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필자는 싫은 일을 가지고 노력하면 더더욱 싫어지는 일은 있어도 인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되고 싶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힘내야 합니다. 거짓말 같으면 이 세상에서 인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분명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인류가 되었을 테니까요. 나는 골프가 싫지만 프로 선수가 되어서 우승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물론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연구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은 즐거우니까 자연히 그걸 하고 싶어지죠. 예를 들어 패션이 새끼 밥보다 더 좋은 사람은 몇 시간이 넘게 옷가게에서 있을 수 있고 며칠이 걸려서라도 좋아하는 옷을 찾아내 꼭 살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인류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했기에 최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패션이 좋아 거기에 몰두했을 뿐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들지 몰라도 내가 즐겁다면 그게 별로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욕구를 억누르지 마세요. 원래부터 우리는 욕구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걸 억누르게 되면 억압된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파동이 불행을 부르는 것이죠. 파동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나 물질, 현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동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밝은 파동은 밝은 일을 불러일으키고 불행한 파동은 더욱 불행을 느끼게 하는 사건을 부르죠. 이런 특성에서 보자면 욕구를 절대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더더욱 즐거운 파동을 뿜어내셔야 해요. 물론 법률로 금지된 행위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짓은 하면 안 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라면 내가 행복해지려는 욕구를 얼마든지 추구해도 됩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이유는 다들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병에 걸리든 가난하든 실업을 당했든 전부 그저 벌어진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 중립에 괴로워지는 건 당신이 이건 불행한 일이다 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신과 같은 내가 해결 못할 것은 없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결코 나쁘게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벌어진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밝은 파동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배운 것을 잘 살리면 결과적으로 행복한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립적인 사건을 행복한 결과로 이끄실 건가요? 아니면 불행한 결과를 불러오실 건가요? 그건 바로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하나로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괴로운 일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니 처음만 살짝 의식을 바꿔보세요. 100%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고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1%의 힘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등을 행복을 향해 살짝 떠밀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진자처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지만 밝은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살짝 등을 떠밀면 그 기세를 타고 알아서 행복의 길로 몸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 쉽게 행복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1%라도 어려운 사람은 0.0001%라도 좋으니 우선 밝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 현실이 확 바뀔 때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아내의 풍요로운 파동이 남편의 금전운을 높입니다. 어느 대부호는 아내가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하고 말하면 그럴 때마다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큰 돈이 날아간다고 해요. 대개는 제정신이냐 라고
말할 법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써. 그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돈을 건넨다고 해요. 그 행동의 이유는 바로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일에 돈을 펑펑 쓰더라도 그 덕분에 아내의 밝고 즐거운 파동이 가족의 운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아내가 즐겁게 절약하는 거라면 또 상황은 다르겠지만 쇼핑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거나 억지로 절약하면 아내의 파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나쁜 파동이 가득 차서 남편 일도 잘 안 풀리게 되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마음껏 쇼핑을 즐기니까 항상 밝은 파동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남편도 돈을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아내가 째째한 파동을 뿜기 시작한다면 곧바로 남편의 사정은 나락으로 치달을 거예요. 돈을 쑥쑥 벌 수 있는 것도 다 아내의 밝은 파동 덕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른다면 대단한 사람은 못 될 것입니다. 밝은 파동을 내뿜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밝은 파동을 내뿜을 수 있을까요? 뭐든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꼭 나는 밝은 생각만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이를 악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21세기는 영혼의 시대로 사물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판이 나니까 절대로 심각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전체주의여서 무엇을 해도 나라의 방침을 따라야 했죠. 모두 가난해서 개인의 행복이 뒷전이 되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풍족해지면서 개인의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죠. 그런 시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파동을 그저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밝고 즐거운 파동을 내뿜으려면 아주 가볍게 생각하셔야 해요. 가볍게 생각해야 긍정적인 파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익히려면 저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세간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 제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두고도 대체로 편식은 나쁜 거야 라고 여기는 일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편식할 여유도 없었고 영양적인 면으로 보아도 편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오늘날에는 그런 답답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편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편식하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식품 로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정도로 포식의 시대여서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것만 먹어도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 만약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거예요. 만약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세요. 아마 거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불평하거나 풀이 죽지 않을까요?
오늘 참 운수 나쁜 날이구나 하고서 말이죠. 하지만 필자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은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거야 지갑을 잃어버려서 목숨까지 위험해진 상황이라면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한시라도 빨리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에 연락해야 한다고 초조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전화 한 통으로 끝날 일이니 얼마나 간단한가요? 그리고 지갑 속에 전 재산을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테니 지갑을 어디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갑자기 생활이 곤란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냉정히 생각해보면 별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예전에 몇 번이나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지갑을 벨트에 부착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제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 자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명의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다음부터 조심하자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감정을 언제까지고 질질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 더욱 좋고요. 그렇게 필자는 이렇게나 늘 운이 좋은 것입니다. 세간에는 흔히 이기는 습관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습관을 몸에 들이려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기는 습관은 다시 말해 이기는 생각을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 그러려면 사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셔야 해요. 가볍게 생각할 줄 아니까 밝은 사고를 지닐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나쁘게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성공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사람은 설령 지갑을 어디 떨어뜨려도 어째서인지 잃어버렸던 지갑을 다시 찾곤 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여겨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연인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야.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필자가 늘 티팬티를 입은 미녀를 상상하며 즐기듯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단박에 행복한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행복 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은 틀립니다. 작은 행복이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그 행복이 마치 줄줄이 고구마처럼 더 큰 행복을 불러옵니다. 작은 행복에서도 행복의 파동이 나와요. 그 파동으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운을 나에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멋진 친구가 생기거나 좋은 일을 얻는 식으로 말이죠. 우선 행복해진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과 부정적인 파동을 내보내면서 행동하는 것에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뭐든 즐기면 인생이 더 좋아지는 일은 있어도 나쁘게 굴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필자처럼 인생은 분명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다 잘 됩니다. 이번 생에 당신이 꼭 해내야 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건 바로 지구에서 즐겁게 노는 일입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과 인내도 필요 없어요. 인생은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이토 이토리 저자의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일과 삶을 즐기고 계시나요? 보통 일이 내가 먹고 사는 생계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잘 즐기게 되지 못하잖아요. 내가 늘 즐겁게 뭔가를 해야 즐거운 일이 마구 생길 텐데 해야 할 일을 무겁게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여긴다면 그냥 억지로 해야 할 일들만 더 생기고 말 거예요. 내가 굳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내가 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았나. 이제 좀 풀어두고 훌훌 가볍게 생각하자. 좀 즐겨보자 라고 생각한 계기가 된 책입니다. 저는 사이토 이토리 저자의 책을 읽으면 즐거운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한 책도 저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전달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좀 가볍게 생각하며 즐기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즐거운 일에 눈을 뜨면 인생은 깜짝 놀랄 정도로 호전될 거예요. 뜻밖의 큰 행운이 날아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인생은 어차피 분명 잘 돌아갈 거야 라고 믿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